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던 한 여성이 단 한 나라에서 그 단단한 마음의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동의 왕족이자 국제개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UNDP의 자문위원. 그 누구보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녀가 왜 단 며칠 만에 이 나라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멈춰 세웠고 무엇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는지. 그 답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을 움직인다면 딱 1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중동 왕족 가문 출신으로 현재는 UNDP 소속 국제개발 프로젝트 총괄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국을 오가며 다양한 개발 도상국의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출장지는 하나의 반복된 패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의전, 치밀한 일정, 예측 가능한 진행. 낯선 국가를 방문하고 있지만 제 일상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처음 일정표를 받았을 땐 그저 또 하나의 행정적 출장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실사와 지방정부와의 개발 협약 검토가 주요 과업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서울시 국제협력과의 정우 씨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그는 무척 조용하고 정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려하거나 친절한 과잉 환대는 없었고 말수도 많지 않았지만 보고 자료와 일정표를 정확히 준비한 모습에서 이 사람이 꽤나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동하며 서울의 도심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눈에 띈 건 사람들의 속도였습니다. 분주하지만 조급하지 않았고 절차가 많아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모습.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것이 당연했고 누구도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실사 일정 중 하루는 시청 본청 민원실에 방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변경된 협약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했는데 솔직히 말해 다른 나라였다면 관료적인 지연이나 언어 장벽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그날 정우 씨는 순번표를 뽑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작은 단말기를 가리켰습니다.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어느 업무로 오셨는지 물어보셨고 영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자 담당 공무원이 혹시 모바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라며 직접 QR코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바일 행정 시스템, 전자문서 확인, 행정통합 포털 등 그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용성 면에서의 차이도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실사한 도시 재생구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실시간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유지되는 공중화장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무인 민원 발급기, 그리고 버스 내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고도로 실용화된 도시 시스템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정 중 시간이 남아 정우 씨가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종로의 평범한 백반집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라는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조용히 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소 의아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 씨는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커피보다 콘센트와 와이파이가 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노트북을 펴고 회의나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카페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과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작업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요. 이렇듯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실용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그간 제가 다녀온 많은 나라들, 심지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조차도 행정이나 교통, 대중시설에서 이 정도의 편리함과 질서를 갖춘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별다른 자랑도 없이 그저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구나.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관찰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신속한 행정 처리, 줄 잘 서는 대중, 공유되는 공공자원. 어쩌면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곳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효율적이며 작지만 빈틈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곳이 가진 실용의 미학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고 없이 아주 조용히요. 서울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촘촘했던 실사 일정이 일정 부분 조정되며 오후 시간이 비게 되었고 동행 공무원인 정우 씨 역시 내부 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른 오후 업무차 서울시청 별관에서 나왔을 때 그 짧은 공백이 저에게는 뜻밖의 여유로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숙소까지 혼자 이동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차량 호출해 드릴까요? 그는 이미 카카오티 앱을 켜두고 있었지만 저는 문득 마음속에서 한 가지 욕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도시를 혼자 걸어보고 싶다. 그 순간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맞은편에 서 있던 지하철 입구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지나가 본 적 없는 공간. 어릴 적부터 경호원이 있어야만 밖을 나설 수 있었고 늘 검문된 차량에 의존해 움직여야 했던 제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자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제 행동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유엔 보안 담당관과 함께 작성한 출장 행동 계획서에는 지정된 지역 내 단독 이동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국제적으로도 치안이 우수한 도시로 평가되며 공공시설 내 CCTV 밀도, 교통 시스템의 디지털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높아 경호팀도 제한적 자유를 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우 씨,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혼자 숙소로 돌아가 볼게요. 지하철을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앱의 노선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위치 공유 받아보겠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교통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세요. 환승도 자동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최초로 그것도 외국 땅에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는 매우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매표소 옆에 위치한 무인 안내단 말기에서는 제 모국어인 아랍어는 없었지만 영어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섰을 때 제 앞에는 질서의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붐비는 와중에도 줄을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노약자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 앞을 비켜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지정된 노선대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깨끗한 패브릭 시트가 있었고 손잡이와 기둥은 어느 하나 먼지 없이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냄새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지하철을 타보았지만 이처럼 청결한 환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좌석 맞은편에는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고 오른편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족 출신의 유엔 자문인 제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고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정거장 뒤 숙소와 가까운 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나오자 곧장 정우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근처에 택시도 많으니 힘드시면 바로 호출하시고요. 그 짧은 메시지에서 그의 배려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편의점에 들러 물을 한 병 샀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처음 접했지만 직관적인 UI 덕분에 어렵지 않게 결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제 나라에서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것이 가능한가 자문하게 되었고 그 답은 아마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혼자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시장. 그 어디에서든 안전함과 효율, 그리고 무심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기사님이 할머니에게 천천히 타세요라고 말하며 버스를 멈춘 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품격이 도시의 질서를 만든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일 수 있는 자유와 혼자여도 안전하다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실용적인 질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아닌 보호의 의미로요. 출장 업무의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서울의 봄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걸음과 어디선가 풍겨오는 진한 국밥 냄새가 어우러졌고 그 안에서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이 도시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속도에 어느새 제 호흡도 맞춰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서울시 측과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자 실무진과의 송별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단정한 셔츠에 얇은 재킷을 걸친 채 평소보다 살짝 웃는 얼굴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식당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좀 조용한 곳이에요. 너무 번화가는 피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택시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한적한 골목을 지나 한옥을 개조한 전통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격식 없이 고즈넉했습니다. 낮은 좌식 테이블 위엔 반듯하게 접힌 냅킨과 유기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서빙을 맡은 직원은 한복 차림으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도미찜과 제철 나물로 구성된 정식입니다. 반찬은 9가지고 국은 된장찌개로 준비해 드릴게요. 자리에 앉은 서울시 실무진은 제가 그동안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우 씨는 옆자리에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음식을 한 입 떠넣는 그 순간 무언가 딱 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뻐근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움에 젓가락을 놓고 입을 막았습니다. 왼쪽 어금니 쪽에서 묘한 감각이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니 2달 전 두바이에서 받은 레진 치료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우 씨가 급히 물었고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치료받은 부분이 떨어졌나 봐요. 괜찮아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순간 자리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팀장급 공무원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인근에 치과 있어요. 외국인도 많이 가는 곳인데 예약 바로 넣을게요. 정우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예약 앱을 확인한 뒤 지금 택시 부르면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예약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대응은 지나치게 빨랐고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몸이고 내 컨디션인데 왜들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걸까? 괜찮습니다. 그냥 숙소에서 좀 쉬겠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그렇게 말했고 정우 씨와 단둘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익숙한 듯 낯설었고 창밖을 보며 저는 계속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친절일까 아니면 단순한 효율성일까? 그동안 감탄하던 한국 사회가 그 순간엔 조금 차가워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치과 3곳 예약 가능하고 영어 진료 가능한 곳으로 추렸습니다. 위치, 진료비, 이용 후기 링크 첨부 드릴게요. 원하시면 제가 오전에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제가 무엇을 불편해했을지 충분히 고려해 준비해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빠른 대응은 형식적인 처리가 아닌 준비된 배려였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 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란 것은 시설과 절차의 체계성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손 소독, 무인 접수기를 통한 등록,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이어진 진료.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태를 설명하며 3D 이미지로 제 치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위가 레진이 깨진 부분입니다. 기존 치료보다 조금 더 튼튼한 소재로 교체해 드릴게요.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정말 30분 후 진료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진료비는 한국 돈으로 약 12만 원, 두바이였다면 최소 400불 이상, 진료 예약까지 며칠이 걸렸을 치료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치과는 이건 의료가 아니라 기술 산업 수준이에요. 정우 씨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치과 진료는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돼요. 많이 발전했거든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에밀리 씨가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그 말은 업무를 넘어선 진심이었고 저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감정을 감싸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는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 시스템이 얹힌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는 그 사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저는 그에게, 아니, 이 나라 전체에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전 출장들이 끝날 때마다 느끼던 해방감이나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안도는 이번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맴도는 건 아주 소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마주친 노점의 인사, 지하철 안에서 무심하게 비켜준 어깨, 그리고 정우 씨가 말없이 건넨 작은 행동들. 그 모든 순간들이 단순한 방문자의 기억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의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 저는 문득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UNDP 본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 지부의 단기 정책자문직 공고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마음 한켠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도시의 삶을 선택하겠구나. 며칠 후 예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고 저는 정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요. 이번엔 더 오래 머무르려고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서울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 작고 조용한 동네, 그리고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과 시장.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두바이의 고급스러움이나 경호에 둘러싸인 살보다 훨씬 실질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도 이 도시는 저를 손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는 종종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어느 날은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엔 꼭 적절한 타이밍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연남동의 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 막 지나간 시점 길가엔 아직 철이 덜 지난 벚꽃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빠름 속에서 여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함을 참기보다 고치려고 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배려라고 생각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수많은 편안함의 정체는 누군가의 거창한 배려가 아닌 일상의 틈에 녹아든 조용한 선택들의 집합이었다는 걸요. UN 공식 행사에서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매일 나를 존중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살고 싶어졌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근 전 서둘러 나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분식집에 줄을 서고 퇴근 후엔 정우 씨와 만나며 둘 중 먼저 도착한 사람이 카페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연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서울의 소음, 서울의 거리, 서울의 속도. 그 모든 것에 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발을 붙인 지금 제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 비친 한국. 그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저희 감동 사연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